청약을 안 하시진 마세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가 아니고 일반 청약하기 전에 취약계층한테 주는 신혼부부들한테 특별 공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뭐 희소식이죠. 원래 9억으로 분양가가 제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2억까지 완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12억까지 완화시켰기 때문에 신혼부부님들 서울에 지금 9억이 넘는 아파트들 청약을 해서 특별 공급을 지원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특별 공급하시는 분들도 12억 안까지는 특별 공급 신혼부부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점수는 그래요. 가구 소득이 좀 낮으면 좋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수 3명이 만점이에요. 근데 보통 요즘에 아이를 안 낳는 추세지만 3분이 계시다라고 했었을 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 공급도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할 건가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할 건가 라는 부분도 따져보셔야 되고, 원래는 셋이 다자녀로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둘만 가져도 자자녀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 가지신 다자녀 분들도 이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더 청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그 다음에 주택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뭐 이렇게 따지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자녀 나이까지 따지기 때문에 이 점수를 자기가 면밀하게 자기가 얼만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은 특별 공급의 서울에 조금 경쟁하시는 분들은 커트라인이 거의 서울 쪽은 11점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거의 13점이면은 거의 된다고 보시고 12점 가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좀 경쟁률이 높다. 여기 분양가가 메리트 있고 서울이고 조금 경쟁률이 과도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 공급 신혼 부부는 12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득이 낮으면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그래도 12점과의 싸움에서도 경쟁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단지는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11점까지도 약간 경쟁은 가능은 한데 10점, 9점 이런 분들은 특별공급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유는 무주택자들이 점수 요건을 맞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굉장히 배제돼요. 이런 분들은 조금 9점, 10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7년 이내시면은 사전 청약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낮다라고 예상되는 곳으로 청약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청약을 안 하시진 마세요. 여러분들이 9점, 10점도 충분히 11점 미만도 충분히 경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추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볼 만한 경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형으로 가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형은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해요. 왜냐?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 공급,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공급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님들이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넣는다라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메리트가 없는 단지, 미분양 단지들만 당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급에 대한 생각은 다소 접어두는 게 좋고, 일반 공급은 말 그대로 예전부터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를 따져서 최고점이 만점이 84점이에요. 근데 이 점수를 쌓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약간 일반 공급의 고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들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님들은 조금 신혼부부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신혼부부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별 공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녀가 둘이에요. 그럼 다자녀로 특별 공급으로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일반 공급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반 공급도 여러분들이 이게 단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요번에 정부가 추첨제를 굉장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다라고 하면 신혼부가 넘어갔으면은 생애 최초로 특별 공급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도 해당 지역이 맞다면 1순위로 넣어보세요. 추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 여러분들이 그 행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세요. 제끼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넣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점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뭐 상기 신도시에 뭐 사전 청약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로 특별 공급을 넣거나 생애 최초로 뭐 특별 공급을 넣거나 다자녀로 넣거나 뭐 기간 추천으로 넣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의 영역에 맞춘 부분을 넣고 추첨제가 살아 있으니 중복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첨돼도 덤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매력이 있는 단지. 대신만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청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거를 넣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자기 진단. 내 청약 점수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이 원활한지, 내가 신용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현금이 얼마고 주변에 가족들한테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여서 이 돈 갖다가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청약해서 된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들 성인입니다. 어떻게든 안 돼요.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여지와 자금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면서 넣으셔야지 이게 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든 안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페널티가 있어요. 청약 자격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제한을 시켜요. 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넣으면 되겠지라고 아니한 생각보다는 자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내 수준 안에 있는 단지를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다른 거 없어요. 주택 종합 청약 저축 넣으시고 늦으신 분들은 조금 올려서 넣으시고 나중에 청약했었을 때 청약 통장에 대해서 청약 공고의 기준으로 청약 통장 안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차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파트 청약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중의 기회예요. 이 기회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청약도 할 필요도 없다. 계약금도 없다. 뭐 관심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혼부부님들, 1인 가구분들 청약에 대해서 재산 증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